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인간의 내면의식과 정신에 대한 연구보다 끊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 인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개념. 눈에 보이는 걸 연구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너의 무의식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사례는 스키너시 사람 이름이에요. 조작적 조건화다. 조작적 조건화란 어떤 주체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계속 수행하게 만들고 부정적 결과를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습하게 하는 거다. 못된 짓 못하게 하고 좋은 행동 계속하게 하고. 이러한 행동주의 심리학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에는 애초에 핵심 개념이래. 강화, 속어, 벌 등이 있다. 그러면 뭐 하겠어? 강화, 속어, 벌 얘네들을 나눠서 설명해 주겠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해 주는 걸 보상, 잘했다, 용돈을 주거나 먹을 걸 주는 거지. 휴식을 주거나. 보상을 통해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걸 강화라고 합니다. 보상을 통해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걸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는 다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적 강화란 특정한 행동을 한 주체에게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정적 강화 그냥 밑에다가 쓸까? 너가 그 행동을 하면 원하는 걸 준다. 다음, 부적 강화란 특정 행동을 한 주체에게 그가 바라지 않는 걸 제거해 줌으로써 행동의 강도와 변화를 증가시켜 줍니다. 네가 싫어하는 거 없애주겠다, 제거해주겠다, 이거인 거지. 강화에 의해 특정 행동이 학습되더라도 속상하다. 그 행동에 대해 더 이상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학습된 행동이 점점 사라지는데 이것을 소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공부할 때마다 용돈 10,000원씩 줬어. 근데 공부했는데도 아빠가 용돈 안 줘. 그러면 공부해? 안 해. 그게 소거되었다. 따라서 학습된 행동이 소거되지 않도록 강화는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화 계획은 대상을 학습시키려는 행동을 할 때 주어지는 보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규칙인 겁니다.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공부할 때마다 용돈 줄 수 있고, 공부를 하는데 어쩌다가 공부할 때 용돈 줄 수도 있고, 기간을 두어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은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잘 보고 있다가 공부한 시간 6시간 될 때마다 용돈 줄 수도 있고, 그렇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강화 계획은 우선 지속적 강화 계획과 간헐적 띄엄띄엄 강화 계획으로 나눌 수가 있다. 지속적 강화 계획은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거고, 간헐적 강화 계획은 보상을 가끔 줘. 띄엄띄엄 주는 겁니다. 뭐가 더 잘 먹힐 것 같아? 띄엄띄엄이 더 잘 먹혀. 이렇게. 간헐적 강화 계획은 보상이 제시되는 간격과 비율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간격 계획, 띄엄띄엄 주는데 행동이 일어날 때 시간에 따라 강화를 주고, 비율 계획, 행동이 일어날 때 행동의 횟수의 강화를 주는 겁니다. 시간을 적립할 거냐, 그 행동할 때마다 적립할 거냐, 그 정도겠네요. 각각의 계획은 간격과 비율이 고정이냐 변동이냐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 하위 계획. 간헐적 강화 계획은
행동이 일어나면 정해진 시간마다 보상을 주는 고정 간격 계획. 행동이 일어나면 일정하지 않은 시간마다 주는 변동 간격 계획. 정해진 횟수의 행동이 일어날 때 보상이 주는 고정 비율 계획. 일정하지 않은 행동 횟수마다 보상이 주는 변동 비율 계획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지저분해질 수 있지만 그냥 이 정도로 고쳐볼까요? 간헐적 강화 계획은 1, 2, 3, 4 나옵니다. 다음 5번째 달라. 각각의 강화 계획은 장단점이 있어서 적절히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은 행동할 때마다 보상이 주니까 빠르게 강화해. 하지만 보상이 제거되면 급격히 빈도나 강도가 줄어들어. 그래서 계속 일어나게 하려면 간헐적 강화 계획이 더 좋아. 띄엄띄엄 줘야 돼. 강화와 반대로 특정 행동, 강화는 뭐야? 그 행동 하게 만드는 거고, 반대로 그 행동 못하게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 강화와 반대로 특정 행동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걸 벌이라고 하는데, 벌도 종류가 있어. 수여성 벌과 제거성 벌이 있습니다. 수여성 벌은 주체에게 부정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니까 뭐야? 너 그 행동을 하면 싫어하는 거 준다. 이게 수여성 벌. 제거성 벌은 행동이 주체에게 긍정적인 것을 제어하는 것이다. 네가 좋아하는 거 빼서 좋아하는 거 제거해. 예를 들면 뭘까? 너 말 안 들으면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 그건 수여성 벌이지. 너 말 안 들어?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 제거성 벌이죠. 나 외국 엄마 아빠들 막 벌 주는데 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하라고. 근데 그게 왜 벌인지 모르겠어. 집에서 그냥 뭐 맘 편하게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저 집돌이거든요. 벌은 행동을 약화하거나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한계. 새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한계 있지. 너 그렇게 엄마한테 대들었으니까 화장실 청소라고 하면 화장실 청소하기는 하는데 얘가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과한 벌을 너무 주거나 너무 자주 벌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하며 강화를 반대한다. 엄마한테 대들었더니 화장실 청소시켜, 외출 금지시켜. 이 새끼가 눈 돌아가는 거야. 더 말 안 들어. 이런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내가 답이다. 10, 1, 2, 3, 4분 드릴게요. 5분 드릴게요. 엄청나게 단어 뜻을 막 설명하죠. 분류하고 뭐예요 또 분류하고 또 분류하고. 근데 이래서 좋지만 요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 섞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여러 개념을 정의하고. 저는 요렇게 형광펜으로 그어놨지만 습관적으로 생각해. 단어 뜻 나오면 그냥 네모 쳐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중에 봤을 때 네모가 많아? 정의 개념 설명해 놓은 게 많아 이거야. 그렇게 눈치채는 거지. 정의한 개념 중 일부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의도 있고 분류도 있고. 오케이. 다음 11번. 기억은 부적 강화. 니은은요 제거성 벌. 이런 거지. 부적 강화는 뭐였었더라? 부적 강화. 원하지 않는 걸 주는 거죠. 부적 강화. 부적 강화. 원하지 않는 걸 제거해 주는 거지.
제거성 벌은 좋아하는 걸 제거하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정답은 2번. 둘 다 특정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그 행위를 강화, 계속하게 만들고 그 행위를 못하게 만들고. 정답 2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대상의 특정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간격계획, 변동간격계획, 고정비율계획, 변동비율계획을 각각 사용했더니 요래요래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지. 자, 살펴봅시다. 1번. 강화를 받는 시간이 일정하면 뭐야? 고정. 강화를 받은 직후의 행동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런가? 고정인데요. 고정 이해해 볼까? 보상받고 급격히 증가해? 아니요. 약간의 정체기가 있다가 증가하지. 그러니까 1번 탈락. 정해진 횟수의 행동 후에 보상을 제시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고정 비율이지. 보상을 제기하기 직전 빈도가 줄어든다? 빈도가 딱히 줄어드는 거 요거지. 요거 빈도가 이렇게 살짝 줄어들어. 보상을 제시하기 직전에 줄어들어. 직전에 줄어드는 건 없어. 탈락. 3번. 대상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마다 행동에 대해 보상을 제시하면 이건 뭐예요? 변동이지. 변동. 변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빈도가 감소한다. 변동.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데요. 3번 탈락. 강화를 받기 위해 필요한 행동의 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변동 강화지. 변동 간격이지. 변동 간격. 보상을 제시한 직후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변동 간격. 아니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4번 탈락. 정답은 5번이죠. 대상이 강화를 언제 받는지 예측할 때보다 예측하지 못할 때 고정보다 변동이 누적 행동의 빈도가 더 일관되게. 변동이 더 일관적이래. 그렇지. 변동이 더 일관적이야. 얘는 툭툭툭툭 변해. 얘는 빡빡빡빡 변해. 일정한 거는 변동이야. 그래서 답은 5번. 옆에는 몇 개만 쓰면 되죠.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주 도서관에 방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도서관에서 소란을 일으켜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소란을 일으킬 때 도서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 이게 언제는 먹혀? 애가 도서관 좋아하는 애한테는 맥혀. 근데 도서관 싫어하는 애한테 이건 상이야. 강화야. 이거지. B 1번 볼까요? A가 도서관을 싫어한다면 속으로 외치겠죠. 아싸 개꿀. 부모가 아이에게 도서관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것은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강화할 수가 있어. 그렇지. 도서관 나가고 싶을 때마다 깽판 칠 거야. B.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후기를 작성하면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작성하면 포인트, 좋은 거 주는 거죠. 쓸 때마다 주겠지. 고정 비율이네. 밑으로 갈까요? 2번. 고객이 후기 10개를 작성할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했다면 그치, 그거는 고정 비율인 거겠지. 괜찮아. 다음 C. 학생이 수업 시간에 소란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교사가 독서 과제를 제시했더니 소란스러운 행동이 줄어들었다. 학생 입장에서 싫은 걸 준 거지. 싫은 걸 주었어. 주었다. 수여성 버리죠. 3번. 학생이 독서를 싫어하면 수업 시간에 소란스러운 행동을 줄이기 위해 수여성 벌을 제공한 겁니다. 괜찮지. D. 어떤 제과 회사에서 특정 번호가 적힌 추첨권을 과자 한 봉지에 하나씩 넣어 판매했고 일정하지 않아. 나오는 게 확실히 확인이 돼? 없어.
매주 회사 웹사이트에서 추천 번호를 올려 같은 번호가 적힌 추천권 가진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일정 비율로 들어가 있지. 변동 비율이겠네. 변동 비율 계획입니다. 이거. 누가 그랬던데 연세우유랑 연세빵 먹을 때마다 밑에서 해가지고 추첨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합격시켜주면은 엄청 판매량 늘어날 거라고. 우, 나라도 사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연대 입학한 다음에 아카라카 축제 티켓을 얻은 다음에 암표로 비싸게 팔아야지. 생각 엄청 저렴하죠? 인정? 제과 회사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추천 번호를 웹사이트에 올렸다. 제과 회사는 과자 판매를 위해 매주 정해진 시간에 추천 번호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추천 번호 발표하는 게 그게 고정 간격은 아니지. 들어있는 티켓이 수가 들어가니까 고정 간격 아니야. 이거 변동 간격이야. 4번 틀리죠. 아이가 소리를 지르자 부모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관심을 주었고, 좋은 거 줬어, 나쁜 거 줬어? 좋은 거 줬어. 이후 아이가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늘어났고 더욱 아이에게 관심을 주면서 달래주었다. 매가 약이라니까. 아이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부모의 관심으로 인해 강화되었어. 소리 지를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관심을 준다. 소리 지를 때 부모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좋아하는 관심을 안 줘. 이렇게 소리 질러봐야 좋은 거 안 주네?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점차 소거될 거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트에서 누워있는 애들 신경 끄고 옆으로 가라고. 이렇게. 정답 4번. 수고하셨습니다.